자, 2000하고도 16년 9월에 21번부터 24번까지. 자, 요번엔 독짓는 늙은이에요. 독짓는 늙은이. 자, 독짓는 늙은이에 요번에는 방향이 반대네.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토지 작품에서는 독짓는 늙은이가 어디서 어디로 갔었냐면 소설로부터 시나리오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여기에는 시나리오로부터 소설로 가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보기가 나와 있어요. A,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A는 가에 있고 B는 나에 있네요. 자, 보기에 따라서 A와 B를 판단해라. 기억부터 미음까지 얘 왔다 갔다. 미음이 두 개 다 걸쳐져 있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얘는. A는 A 부분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 정리하면 되는 거고 소설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그 두 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네 번째 문제니까 네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자, 봅시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과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시나리오는 원작에서 인물과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랬어요.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아유, 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자, 4번의 보기를 보니까 이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대단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설을 갖다가 시나리오로 각색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느냐. 당연히 인물이 등장을 해서 행동을 하거나 대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 영상 속에서. 서술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영화 죽어. 우리 지루해서 죽어. 무슨 말 알겠어? 그냥 화면 나오고 그때 철이는 뭐뭐했다. 철이는 뭐뭐했다. 철이가 뭐뭐했다. 그러다가 철이 잠깐 나와서 대사하고. 소설 그대로 한다면 미친다고. 지루해서. 근데 계속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행동과 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행동과 시나리오에서는 행동과 대사가 훨씬 더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럼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개연성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개연성. 여기서 개연성이라는 말의 뜻은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지. 이건 뭐야? 있을 법한. 있을 법한 것을 말한다고 했지. 자, 개연성이란 뭐라고?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있을 법한 이야기. 자, 그러니까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더 있을 법한 얘기로 보여지더라, 느껴지더라, 뭐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하여, 자, 뭔 소리야? 이게 첫 번째 요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의 기법을 사용했다. 영화 기법을 사용했다. 영화 기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지시문을 했다. 지시문. 지시문이 들어있다. 그렇겠지 뭐. 됐죠? 지시문. 괄호 안에 있는 거 막 이런 거. 대사 말고 그 외의 것들. 인물이 뭐뭐 하고 있다. 문을 나서고 있었다. 문은 무슨 색이었다. 뭐 이런 거. 시각적 묘사는 자, 이런 걸 통해서 기법과 지시문을 통해서 시각적 묘사를 한대요. 이런 게 시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당연하지 뭐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시각적이겠지. 현장성을 강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성이 강화된다. 별 얘기 아닌데? 현장감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현장감.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음성 상징을 사용해서 현장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별반 뭐 대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걸로 알아두시면 돼. 알아둘 것도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히 시나리오고, 오케이? 영화의 기법을 사용하는 게 시나리오고, 영화고, 지시문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영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설에 비하여 좀 더 현장감이 느껴지고, 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별 얘기 아니었어. 별 쓸모없는 얘기였어. 자, 그럼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시나리오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나리오와 이게 시나리오하고
이게 꺼진 거야. 꺼졌어? 응. 자, 덥거나 답답하면 손 들어요. 질문할 리는 없고 더운 걸로 알아먹을게 내가. 다시 틀어줄게. 알겠지? 응. 자, 그러면 봅시다. 시나리오하고 소설이 있을 때 시나리오가 읽기 쉬우냐 소설이 읽기 쉬우냐면 시나리오가 더 읽기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항상 시나리오 읽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씬 넘버가 우리가 보통 소설 읽을 땐 장면 1, 장면 2 내가 이렇게 체크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는 그냥 장면을 주는 거야. 씬 넘버 124. 자, 첫 번째 장면인 거지 우리한테는. 자, 항상 뭐라 그랬어? 뜸막 안, 공간, 뜸막. 뜸막이 뭔데요? 뭔가 막이 쳐져 있는 공간인가 보지 뜸막 안이니까 당연히 어떤 건물의 안, 어떤 장소의 안이겠지. 자리에 누워있는 송영감, 따단. 자, 인물 잡아야지. 송아저씨 잡고, 송영감 잡고. 자, 나지키 신음을 한다. 아, 뭐야? 특이한 행동이지. 신음을 한다. 아픈가 보다. 라는 거 바로 알았지.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에헤, 알았네. 처가 와서 처라는 인물 잡고 처가 약그릇을 놓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구나 알게 됐죠. 송영감 눈을 뜨면 옥수 일어나려는 송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준다. 아하, 처가 바로 이름 뭐야? 옥수. 옥과 같은 소리인가 봐. 옥수. 일어나려는 송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준다. 약을 마시는 송영감 걱정스럽게. 이런 게 바로 뭐야? 아까 지시문 같은 거죠. 그 지시문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쉽게 알 수 있지. 걱정한다. 자, 신음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걱정. 포인트 나왔지. 심리 알았어.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대상 찾아야죠. 걱정스럽게. 가마는 어떻게 됐지? 가마. 저녁 때 독을 끌어내자. 아하, 독가마였구나. 밑줄친 기억. 저녁 때 끌어내야죠 하고 말줄임표. 송영감, 그 시절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아하. 자, 이 사람이 걱정의 대상이 뭐였어요? 독을 구워내는 가마가 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선은 어디로 간다? 백자기로 간다 그랬어요. 백자기. 그 백자기라는 게 바로 뭐예요? 독과 친구 아니요. 독이지 뭐 이게. 이것도 하나의 독이지 뭐. 햇볕을 받아서 고담한 백자기 형체. 햇빛을 받아서 고담한 모습.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고담하다. 고담하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그냥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름다워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I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디졸브라고 해요. 디졸브. 밑에 나와 있죠? 디졸브. 아, 디졸브라고 안 나와 있구나. 디졸브야. 안 나왔어? 아니, 디졸브라고 나왔냐고. DIS라고 하면 되겠지. 다른 말로가 아니라 원래 디졸브에 DIS 앞에만 딱 된 거야. 디졸브. 자, 얘는 디졸브는 뭐하면 화면의 전환이야. 전환. 화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인데 오버랩하고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오버랩도 전환인데 얘는 뭐야? 겹쳐서 두 장면의 연관성이 있는 녀석이야. 알겠어? 내가 떠나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데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과 여자친구가 나를 찾는 모습이 오버랩돼서 넘어가게 되면 둘이 서로 찾고 있구나가 느껴지지. 이해됐어? 내가 여자친구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 장면에서 경찰이 막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와. 그거 오버랩이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디졸브. 이럴 땐 디졸브. 알겠지? 뭔가 겹쳐서 뭔가 효과를 얻을 때는 오버랩. 그 다음에 이 디졸브는 굳이 해주지 않아도 돼. 이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도 되는 추세고 영상을 좀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부드럽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다들 인정하는 그런 추세예요. 요즘은. 자, 그게 하나의 기법처럼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124는 간단해요. 뭐예요? 송영감은 어딘가 아픈 것 같은데 독가마를 걱정하면서 백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끝. 장면이 그냥 끝나버렸어. 그치? 심리 찾고 대상 찾고 끝. 됐어. 당연히 처는 뭐야? 약을 갖다 주면서 걱정하고 있겠지 뭐. 그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점에 들어있겠지 뭐. 생략된 점점점에 말줄임표에 들어있겠지 뭐. 돼버렸지? 자, 그렇게 해서 한 장면 딱 뚝딱 끝내버렸어요. 그래놓고 밑줄 친 기억이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지. 기억. 옥수의 걱정이
송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아? 모르겠는데? 단서가 있어? 옥수가 송영감보다 독을 더 걱정한다는 게 모르지. 지금 우리가 알아내는 건 뭐야? 송영감이 독을 걱정한다는 것밖에 없잖아. 내 말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하면 망한다. 무슨 말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망한다. 그 막 상상하는 거지. 알겠어? 나중에 이제 나까지 생각하면서 나까지 읽어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얘 도망간 것 같아 여자애. 그러면 당연히 독이 더 중요하지. 송영감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 없겠어. 자기가 스토리 막 만들어내는 거지. 큰일 난다잉. 무슨 말이겠어? 없으니까 그냥 틀린 거야. 무슨 말이겠어? 없으니까 그냥 틀린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 있잖아. 우리가 체크한 건 요거잖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 125로 한번 가볼까요? 125로 가시면 자, 장소는 가마 앞이고요. 가마로 왔어요. 가마 앞으로 왔어요. 그 다음 뭐야? 시간은 황혼. 항상 이런 거 먼저 체크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간은 황혼이다. 자, 가마 앞에 황혼이다.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몰라. 반옹,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이런 것도 다 지문 설명이죠.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에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따란. 자, 뭐야. 독가마가 걱정인데 그대로 씬 넘버 125에 연결이 되지. 그러면서 독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독이. 만들어진 독인 것 같은데 이 갈등 요소인데 이 녀석이 뭐야? 고르지 않다가 나와 있지. 고르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게 나왔네요. 잘못됐다. 고르지 않다. 웽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온다. 따단. 자, 인물 등장했죠. 웽손이. 그 다음에 석현이. 됐지? 이들 뭐야? 심리상태. 걱정이라고 돼 있나 그냥? 걱정스럽다. 당연히 뭐야? 이것에 대해서. 독에 대해서 걱정스럽죠? 그러다 송영감이 비실비실 달려온다. 독을 하나 아픈데 막 달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심리 나왔지?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계속 보면 이것도 비통하게 심리 나왔지? 이건 흑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서 망치를 든다. 웽손이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영감 비켜 뿌리친다. 나가 떨어진 웽손이 힘도 세다. 석현이 잡으면서 안 됩니다. 성한 것도 있어요. 저 뭐야?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이 사람은 웽손이는 뭔 짓이요? 놀람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석현이 뭐야? 안 됩니다. 성한 것도 있어요. 하고 놀라고 역시 또한 말림. 둘 다 말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송씨 아저씨 송영감은 뭐하고 있습니까? 송영무 뭐하고 있어요? 절망, 비통해서 뚜까팸 이거지. 됐지? 절망 심리, 비통 심리, 뭐하니 했더니 망치로 부순다. 그렇죠? 독을 부순다. 갈등 요소 나왔고 부수기 이거지. 하는 행동 부수기.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태도를 딱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태도를 다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독부수기. 갈등 요소는 독부수기. 됐지? 막 또 패는 거지. 그래서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하다면 이거 닥쳐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보세요 해.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내기 시작한다. 됐어. A는 A는 독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걸 A라고 줬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 거고. 자, 독을 박살내는 거 풀 거고.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한번 볼까요? 니은하고 디귿 요거하고 요거 논란과 말림. 웽손이가 송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 뭐야? 낯설지? 왜 오만함? 그럼 또 이걸 또 그렇지. 자기가 한 독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 오만하잖아. 알겠어? 오케이? 선생님 강의 들으러 왔어요. 등록했어요. 그래 반갑다. 첫 모의고사. 너 몇 점이니? 저요? 96점이요. 난 만점만 가르쳐. 나가. 저런 오만한 새끼. 이럴 수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완벽주의.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뭔가를 이어붙여서 이걸 맞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린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린 그 능력을 안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오만함? 낯선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영감의 기준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요거 진짜 많이 틀렸었는데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이 아저씨 뭐야? 보면서 막 때려 팼잖아. 그치?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한 말이 뭐야? 성한 것도 있어요 라고 말했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 100개의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100개 말고 5개다. 100개를 어떻게 그리려고 내가 100개를 얘기했지? 5개야. 오케이. 지금 송영관 뭐야? 에이씨 이러고 있잖아. 근데 얘가 뭐야? 말리면서 성한 것도 있슈. 이게 뭐야? 방금 그거 성한 건데요? 이런 것이 있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추세로 보면 이거 다 깰 것 같아. 성한 것도 있어. 이거 내가 빼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성한 것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잖아 지금. 알겠어? 완벽주의자하고 이만하면 내다 팔 수 있는데 저 아저씨 왜 저런데?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은 언제 주려고 그런디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완성도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영감하고 분명 다르다라는 걸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거 완성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걸 나한테 질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말린다고 완성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야. 틀린 말 아니지. 그만해요 깨지 마요 라는 게 완성도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분명 얘가 뭐라고 씨부리냐면 뭐라고 했어? 성한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 성하다라는 것은 완성됐다 깨면 안 된다라는 걸 딱 연결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성한 것은 완성도다. 이게 연결이 됐어야만 이 선택지가 낯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좀 오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나오죠? 뚜앙뚜앙. 근데 이 뚜앙뚜앙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 이거 가지고 애들이 이 문제도 그렇고 뚜앙뚜앙에 대한 4번이었나? 이 문제도 그렇고 애들이 많이 틀렸어. 특히 뚜앙뚜앙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이 말았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도 거부를 하는 거야, 애들이.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수능에 뭐 이렇게 안 나오겠지 뭐. 괜찮아. 근데 자기 인정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 학원 내에 이 애들이 뚜앙뚜앙이 유행어가 됐다니까. 그래서 무슨 어려운 문제, 이상한 문제만 나오면 뚜앙뚜앙 뭐 이러면서 애들이 야, 이 문제 좀 이상하지? 그러면 애들이 뚜앙뚜앙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 뚜앙 문제예요 이거 막 그러고 뚜앙이 유행어가 된 그 한 해 내내 뚜앙뚜앙 했었어 애들이. 한 해 내내 뚜앙뚜앙 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9월이니까 수능 전까지 애들이 뚜앙뚜앙 했던 거야. 뚜앙뚜앙.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뭔 일만 있으면 뚜앙뚜앙 거려요 이놈 새끼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서 하다 화가 나니까 애들이 근데 선생님 이 질문까지 했을까? 독을 깨면 뚜앙뚜앙 소리가 나요? 이것까지 질문했다니까. 야, 이 새끼들아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막 그러면서 짜증냈었던 애들이 그런 문제였어요. 박살나는 독들은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그랬어요. 뚜앙뚜앙 소리와 함께. 자, 이 부분에서는 자, 뚜앙뚜앙 이펙트가 있었고 당연히 이건 뭐야? 그 자리에서 녹음할 수 없으니까 이걸 따로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를 음성상지로 표현하니까 뚜앙이지. 실제 뚜앙으로 들리겠니? 진짜 독 깨지는 소리겠지. 이것에 대해서 심리 하나 있지? 옥수가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옥수. 옥수란 인물 나오고 이 소리에 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박살나는 것 같다. 마음 아프다는 얘기지 뭐. 심장 박살은 뭐야? 마음 아프다는 얘기지. 디아브르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웽손이 비통한 혼잣말처럼 자네 환장했구만. 자, 웽손이 또 뭐야? 웽손이 뭐야? 놀라다가 다 깨고 그러니까 비통함으로 넘어갔지. 비통함. 아유, 저거 어째저려 이렇게 되는 거고.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내다보다가 횡하니 나간다. 이거 뭐야? 성한 것도 이슈하다가 매서운 놈. 그지? 그리고 에이씨 하고 나감. 이거 다 심리지. 참 심리 드러나지. 이렇게 말리다가 에라이씨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지. 됐지?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옥수가 뭐 한다고? 얘가 나가는데 얘를 불안하게 바라본대요. 불안하게 바라봄. 얘네 둘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뚜앙뚜앙 또 나왔어요. 송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불쑥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 차츰 오열이 새어온다. 그랬어요. 송영감은 막 부수다가 나중에 뭐야? 박살내기 끝나고 나서 오열하는 거지. 으아! 하고 오열하는 거야. 됐죠? 오열로 마무리 졌어요. 석양에 물든 하늘. 그것조차 이 오열의 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자연적 배경이겠지 뭐.
돼버렸어? 끝나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놀라다가 비통함으로 갖고 성한 것도 있다가 말리다가 매서운 눈을 쏘면서 뛰쳐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통하게 다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으아 하고 오열하고 있고 옥수는 뭐야? 옥수는 깨지는 소리에 심장이 꺼지는 듯 하다가 이 녀석이 누구? 석현이가 나가는 걸 보고 불안해하고 있고 심리 다 정리됐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대상과 심리야. 대상과 심리. 이거 정리가 끝이라고. 그게 모든 문제 풀이의 끝이라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한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또 해결하고 기억리우는 다 했나? 뒤까지 했으니까 다 했고 A에 대해서 할 수 있고 A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4번에 이제 가에 대한 거 먼저 해봅시다. 가에서는 백작의 형체가 햇볕에 받아서 더욱 이거 뭐 개연성과 현실감이 있었는데 백작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고 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그랬어요. 되지. 그러면 있을 법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는 얘기인데 지금 개연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인물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랬어. 오케이? 그럼 백작의 형체가 더욱더 고담하게, 고담은 좋은 말인 것 같고, 오케이? 자, 아름답게 보이니까 더욱더 이 사람의 행위가 개연성이 있게 보이냐는 거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위를 그러니까 살짝 더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지. 이거 쉽지 않아. 어려워. 얘가 독인 괜찮냐 하고 걱정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은 괜찮아 하고서 눈빛이 어디로 가고 백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순간 우리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관객 입장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아하, 저런 아름다운 백자를 만들고 싶은데 아파서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그럴 수 있지. 딱 했잖아. 무슨 말이겠어? 즉, 이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훨씬 개연성 있게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해 줬으니까 더 사실감 있겠지. 더 현장감 있겠지. 그럼 감독이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밀칠 때 아유 선배라고 살짝 미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라고요. 쓰러지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뭔 말 알겠어? 현장감 느껴지는 장면이잖아 그거. 뚜왕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해서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요. 뚜왕뚜왕의 효과음 당연히 뭐야? 소리잖아. 그렇지? 이런 소리들은 더욱더 현장감 느끼게 만들어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내면적 반응은 아예 뚜왕뚜왕이 뭐야? 옥수의 심장이 깨지는 듯하다 그랬잖아. 돼버렸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A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아까 안 했네. 자, 이거는 장인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다 그랬어요. 아하, 장인이란 건 뭐를 만드는데 아주 타고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실용성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기술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장인이며,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미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장이다. 미적인 거 추구하는 거. 자, 여기 예술가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준다. 아하, 그래서 이 장인들이 이것에 대한 집념과 열의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작품도 이런 거 있지 않니? 라는 얘기네요. 그렇지? 얘도 일반복이기 때문에 대단한 힌트를 준 건 아니네. 자,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라는 A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 그렇겠지 뭐. 일어났다가 쓰러지고는 B인데 에이 귀찮다. 한꺼번에 하자. 자, 그 다음에 A는 아직 안 나왔고. 자, 이제 소설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소설 부분. 자, 가자. 장면 1부터 갑시다. 장면 1. 송영감의 솜씨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따단 송영감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솜씨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솜씨가
옛날 같지 않다. 이거 잡으면 되지. 갈등 요소 드러났지?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 마취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뒷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뭐야? 갈등 요소가 더 명확한 갈등 요소 있지? 바로 뭐야? 아내와 조수. 즉 솜씨가 삐리해졌는데 더 솜씨가 삐리해지는 이유는 더 뭐가 되는 거야? 아내와 조수 때문이야. 그의 환영. 그들을 떠올리면 막 세게 후려 패는 거야. 뭐를? 그 흙 반죽을.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이 둘이 갈등 요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서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 전이 잘 잡히지 않았다. 열대문도 있었다. 송영감은 쓰러지듯 짖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아하, 뭐야? 또한 열대문에. 아프지? 이거 똑같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솜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작품이 잘 안 되는 거야. 됐죠? 송영감이 정신을 들었을 때 저녁 때가 되었다. 아하, 시간이 딱 지났으니까 두 번째 장면. 자, 저녁 때. 쓰러져서 누워 있었나 봐요. 아파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서 웽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놓고 가고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바깥의 저녁에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뜨든 자, 애 등장. 장길, 장쪽, 시장 쪽을 향해서 애가 앉아 있다. 밑줄 친 미음이 나왔죠. 가만있어 봐. 미을 어디 갔어? 이렇게 놓고 말았다. 그 다음 미음 요거 하고 풀어버리죠.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야. 언제나처럼 장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조수에게 장본 물건을 지워가지고 돌아올 줄만 아는가 보다. 자, 뭐야? 기다리고 있다. 끝났지? 자, 그럼 여기서 미음하고 리을 한번 또 해결해 봅시다. 이미 답은 나왔지만 송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다. 가마 자체의 불만이 아니라 지금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됐지? 요거하고 연결돼서 안 오는데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애가 언제나처럼 웽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웽손이? 웬 웽손이? 아버지? 웬 아버지? 지금 뭐라 그랬어? 아내가 조수와 함께. 틀렸죠? 자, 됐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독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찍고 다시 쓰러졌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애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뭐 했어? 송씨 아저씨는 다시 독짓기 B죠? 독짓기를 다시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독짓기를 한 건 문맥적으로 보면 애가 안타까웠을 수도 있겠지. 그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아니면 보기에서 주어진 예술가적 기술자의 어떤 집념과 열의밖에 없겠지. 이해됐지? 외적으로 보면 출제자가 준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내적으로 보면 애에 대한 안타까움에 다시 이겨내고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부분 이제 문제 풀어야 됩니다. A 부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독짓기 좀 이따가 이제 뒷문맥까지 보고 풀고요. 송영감이 정신이 드는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웠기 때문이다. 자, 어둠이 밀려왔어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자, 어둠 속에서 애가 깨웁니다. 밥그릇을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웬 거냐 하고 하니까 애가 앵두날짜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었다. 심이 나왔지. 그치? 송영감. 분노, 심리 잡았고, 분노의 대상 뭐? 밥그릇. 밥이 분노의 대상이야. 얼마? 애가 밥을 주는데 왜 분노해? 누가 거렁질 해오라고 하더냐. 아하,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거렁질. 남의 거 얻어먹지 마. 이런 얘기지. 거렁질. 됐죠? 해오라고 오더냐.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다. 송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가 한술 입에다 떠넣으며 이번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을 넘기는 목을 치밀어 올라서 무엇이 치밀어 온다는 그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픈 거하고 요거밖에 알 수 없어. 그치? 일이 잘 안 된다. 아내 조수 생각하면 열받는다. 그리고 열이 나는 지금 아픈 상태다. 요걸 다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목이 치밀어 오르는 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치밀어 오름. 밥을 먹지 못함. 그 다음에 다시 밥을 누구에게? 애에게 권함. 됐지? 이건 뭐 여기서는 뭐야? 안쓰러운 거지. 애가 밥을 못 먹을 것 때문에 안쓰러움을 살짝 느끼고 있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지? 그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이 거렁질이라는 건 단순히 거렁질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는 그 노인네가 자꾸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애 엄마도 도망가고 당신 늙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좋은 집 있으니까 보냅시다. 이런 거 하거든. 그래서 빡치는 거야. 왜 내가 얘를 못 키워? 막 이렇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 앞에. 그래서 더 거렁질이냐 하고 분노한 건데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 EBS에요. 여기에 연계 지문이고요. 그 장면이 EBS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거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여기서 뭐야? 거렁질, 남의 거 얻어먹는 게 싫어서 화낸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옆집 아줌마가 이상한 소리해서 싫어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 주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내 말 알아먹지? 알아먹지? 그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됐어요. 자, A 부분 다 끝났어요. 어둠 속에서 애가 밥을 내밀자 거렁질을 해놨다고 화를 냈다가 애가 밥 안 먹었나 해서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서 그건 앞에 걸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송영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부분에 대한 문제 풀고 A, B 문제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서술 방식.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거. 갈등 해소 전혀 없지. 됐지? 인물 간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분노했던 게 살짝 누그러지긴 해. 하지만 근본적인 이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갈등은 해소되지 않잖아.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개입 없어.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등장함으로써 인물의 간의 대립구도가 전환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등장한다? 옆집의 할머니 등장했나? 인물 간의 대립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대립구도가 이 대립이 저 대립으로 갔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립구도는 딱 뭐만 있어요. 송과 애가 처음에 대립했다가, 그렇지? 아빠 밥 먹어요. 여기서 났니? 옆집 할머니가요. 야, 그지냐? 대립. 게다가 너 밥 안 먹었지? 맛있다. 이거 먹으라. 이렇게 됐잖아. 대립이 풀어지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직접 제시한 건 뭐야? 분노했다고 말했으니까 직접 제시지. 간접 제시는 뭐야? 행동이나 대사로 드러내야 되는데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직접 제시 맞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냈다. 상황 밥을 얻어온 것에 대한 태도 드러냈잖아. 맞네? 이건 완벽한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얘는 있는 그대로니까. 그럼 다른 게 얼만큼 헷갈리든 아주 미치도록 헷갈려도 얘가 답이지 뭐. 무슨 말 알겠지? 됐지?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뭔 소리야?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에 대한 얘기 없잖아. 됐지? 그러면 그냥 답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도 한번 해봅시다. A는 뭐였냐면 독을 박살내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독짓기. 벌떡 일어나서 독을 짓는 장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기가 뭐냐면 장인은 실용성과 미적, 기술자, 예술가적, 집념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게 장인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1번에 A는 맞고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하는 B를 향한 정신, 장인의 예술, 집념. 뭐 그럴 수 있겠지.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렇다고 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 무슨 생각한다고? 애 때문에 일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만다고 보통. 이에 대해서 애 때문에 일어났나 보다 하고 말아버릴 거야. 근데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보기에 줬으니까 받아들여 주는 거지. 흑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A의 동기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흑덩이다. 자, A의 동기. A는 뭐였어? 박살내는. 그러니까 흑덩이라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지. 완성품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흑 몇 덩이는 장인의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 맞는 얘기지 뭐. 흙 몇 덩이 갖다가 만드는 거고. 매섭게 보다가 횡간이 나가는 거. A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 그렇지. 괜찮은 거 있어요 했다가 말 안 들으니까 A 하고 나가버렸잖아. 됐고. 조수의 환영은 B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이거 그렇게 정리했잖아. 이 사람이 솜씨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요 열받아요? 이렇게 했잖아. 됐지? 자, 정리한 그대로 나온 거고.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A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A를 계기로 지금 내가 한 일이 완성도가 떨어짐으로 나는 뭐 한 거야? 박살을 냄. 그리고 나서 오열함. 이 정도로 갔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렇지? 근데 이 선택지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주저앉아서 막 오열을 하는데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는 게 주저앉아서 오열은 어디 있냐? 주저앉고가 어디서? 풀썩 주저앉고. 끝에? 뚜앙뚜앙? 뚜앙뚜앙 몇 번째 뚜앙? 두 번째 뚜앙? 타이난 풀석 주장거. 그러네. 뚜까 패다가 주장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오열 하잖아. 그치? 응. 여기서 주저앉음. 여기 있네, 여기. 주저앉음,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거 완전 논리적으로 해보자는 거야. 주저앉고 만다는 A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된다 그랬어요. 즉, 요게 A야. 박살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유가 되어서 얘가 예술가적인 좌절을 느꼈느냐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는, 깨버리는 것은 무엇의 계기가 아니라 결과야, 얘는. 무슨 말 알겠지? 이건 잘못된 작품이야! 하고 딱 깨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 알겠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얘가 깬 거지, 깬 것 때문에 얘가 예술가적 집념에 좌절을 느낀다라고 보기 어렵죠. 40년 내에 없이 순례를 다 먹는 듯 했다는 비해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라 그랬는데, 비해 과정에서 비는 뭐였냐면 독 짓는 과정에서. 자,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독을 짓는 과정에서 능력의 한계에 의해 순례를 먹는다. 얘가 지금 열이 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전과 달리 보통 숯을 피우면 숯내를 맞고 콜록콜록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 짓는데 막 나무 떼고 있잖아. 그 우리 가가지고 뭐 콜록콜록 하는데 거기 오랫동안 하신 아저씨는 그냥 묵묵히 이래. 아저씨 맵지 않으세요? 이건 몇십 년 했는데 이러는 거지. 근데 이 아저씨는 지금 몸도 안 좋고 빡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처음으로 몇십 년 내에 이것 때문에 기침한 게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능력치는 아니잖아. 독을 만드는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말 이해돼서? 그런 얘기예요. 조금씩 어긋나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것까지 과기가 좀 불편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여기에 많이 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뚜앙뚜앙 지문이 유명했었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A의 행동에 조각는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끼리겠지 뭐. 그렇지. 이거는 미완성품이야, 잘못됐어 하고 다 때려부시고 그걸 끌어안고 우는 건 어째 이랬을까 하는 거니까 미적 완성을 이루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계속 일어서는 것은 열이 맞죠. 그대로 되지?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다 해결됐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다음날 아침 송영관이 죽인지 말인지 모를 것을 끓여서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좀 나아졌네? 또 지어올린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는 숯불의 순례까지 무섭게 했다. 40년에 없이 순례를 다 먹은 듯 했다. 송영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서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기던 웽소리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감을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감을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보았으나 영감은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하면서 독짓기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열의를 보여준 거 이거 마지막에 이거 진영과 열의 이거 나타나 있네.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마지막,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어 있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나게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나리오로 가면 비틀어진 독이라고 해서 다양한 모양을 막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실제 그런 독들을 마련해서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현실감이 더 있겠지, 소설보다는. 당연한 얘기고. 자,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에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요.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
여기 나의 아이가 거시기 하고 난 다음에 제인만이 아이가 거시기 하고 난 다음에 굵은 글씨가 없나? 아, 이때가 그땐가 보다. 굵은 글씨 없어서 애들이 항의했었던 해인가 보다. 항의를 했었어. 모의고사 때 한 번. 굵은 글씨가 없으니까 자꾸 찾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문의를 한 거지. 왜 굵은 글씨 안 해주냐고. 그래서 거기서 답변했죠. 공식 답변을 했어요. 평가원에서. 굵은 글씨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하셨다니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성의 없는 답변이죠. 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런 원칙이 없는 거가 아니라 그럼 수능 문제 출제 법이 있니? 어디에? 무슨 어리석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옛부터 그랬으면 그거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찾기가 어려웠어요. 자, 제인만이 아닌 걸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위였지 참. B. 자,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독짓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있었죠? 밑줄 친 B의 바로 앞에. 그죠? 자,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 마치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시각적 묘사를 통해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문장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때 봐봐. 벌떡 일어나는 시각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송영감은 일어났다 보다 벌떡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음성상징어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상황이 그 동작이 잘 보인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시각적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두 번째 앞부분에 있는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라고 되어 있잖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그랬어. 오케이. 시각적 묘사. 그 현장감을 훨씬 강화하는 그런 요소일 수 있는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심장이 박살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건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라고 얘기를 하면 시각적 야, 이거 설명하기도 참 부끄럽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낸 거라고 나는 봐. 문제를 잘못 낸 건데 자, 심장이 박살나면 너희들 뭘 떠올리니? 단단한 심장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고 그걸 꽝 깨뜨리는 걸 머릿속에 그리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야,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한 거하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했을 때하고 둘 다 말로 했지만 마음이 아파했을 땐 추상적이어서 아프구나 했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했을 때는 통증을 생각하거나 찢어지는 걸 시각적으로 느끼게 될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심장이 박살나는 것 같아 하면 통증보다는 뭔가를 깨부시는 걸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 인간이야. 내 말 알았어? 그 아이들의 지적은 정확해. 이것도 시각적이고 이것도 시각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아마 이때 해설에 뭐라고 돼 있더라? 시각적이지 않다라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이때 해설에. 그러니까 애들은 막 난리가 난 거지. 똥똥 하면서 다닌 거야. 벌떡이 왜 시각이 아니야? 심장이 딱 왜 시각이 아니야? 하고 막 돌아다닌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맞아요. 시각적인 거 맞는데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얘를 어쨌거나 둘 다 시각적인 묘사를 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했을 때 또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또 안 돼. 왜 또 안 되냐면 인물의 심리는 결국 항상 뭐로 연결된다 그랬어 내가. 성격이라고 그랬지. 길고양이가 아픈 걸 보고서 야, 저 병신이다 저거. 털이 다 빠졌네 하는 애가 있을 때 우린 뭐해? 저 새끼 저거. 못대청운 새끼 이러지. 어떡해 하는 사람을 보면 뭐해? 쟤는 공감 능력 있고 착한 애구나. 성격 알아냈잖아. 무슨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드러내면 우린 성격을 알아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성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설명도 안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벌떡 애를 보고 아이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게 뭔 성격이에요? 아니야.
이 아저씨는 적어도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이 성격이야 또. 뭔 말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해설도 안 돼. 다 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굳이 한다면 얘를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은 심장이 박살나는 것은 실제로 표현되진 않지, 영상에선. 심장이 박살나는 건. 이건 영화 볼 때 이 독이 막 깨지는 순간에 옥수가 딱 나와서 상상해봐. 옥수가 하는데 심장이 갑자기 독으로 변하고 팡 깨지는 거 보여주면 야, 이 영화 진짜 독특한데 이거? 야, 이 영화 이거 뭐야? 이거 웃으라고 한 거야? 이거 뭐야?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데? 막 이럴 거야. 그렇게 안 써먹고 어떻게 써먹을까? 감독이 띡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감독이. 자, 옥수. 자, 도깨지 뚜앙뚜앙. 야, 이게 나중에 이거 이펙트 넣을 거야. 이 소리가 들리면서 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야. 심장이 막 깨지듯이 마음이 아픈 표정을 지어. 심장이 깨지듯이. 그럼 얘 뭐야? 이러고 있지. 무슨 말 알겠어? 그 독이 깨지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독이 깨지는 게 시각적이니까 시각적이잖아요 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긴 해. 알겠어?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난 싫어. 알겠어?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딱딱 돼서 풀기가 어려웠던 건 틀림이 없어요. 분명 내가 해설에다가 뭐라고 씹으려놨지만, 알겠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 유명한 전설의 뚜앙뚜앙 문제였습니다. 전설의 뚜앙뚜앙 문제.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와 소설을 같이 놓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느냐에 대한 체험이 중요해. 그 푸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체험만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흔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몇 개가 없어, 이런 게. 그러니까 나온 걸 이렇게 다 묶어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